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드디어 마지막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란 원자에서 전자를 연속적으로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다뤘었죠.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했었고, 그때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면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전자를 계속해서 제거해요. 그래서 플러스 2가 양이온, 플러스 3가 양이온 이런 식으로 바로 전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전자를 계속해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표현은 EN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N이라고 써있는 이 합천자는 주양자수가 아닙니다. 주양자수가 아니고 단순히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몇 차 이온화 에너지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때 1차 이온화 에너지는 E1, 2차는 E2 이런 식으로 E3, E4 쭉 나타내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게 1차 이온화 에너지죠.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하면 상대적으로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하죠. 전자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증가하게 돼요. 핵이 전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될 두 번째, 에너지가 계속 커지긴 하는데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급증하는 구간이 존재해요. 보통 바로 전 단계, 예를 들어서 E2와 E3를 비교했을 때 E3가 E2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 5배고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배수로 차이가 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급증 구간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바로 이 물질이 몇 쪽 원소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로 이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 즉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개 더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효 핵전하를 이겨낼 만한 에너지만 줬다면 이제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까지 깨면서 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E2보다 E3가 훨씬 크다면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무너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현재 전자를 2개 떼어냈을 때 안정한 이온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때는 이 원소가 2족 원소구나, 즉 급증하기 바로 전 차수가 족 번호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알아둬야 될 두 가지라고 한다면, 첫째,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사실과 두 번째, 에너지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몇 족 원소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정확한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먼저 이 파란색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같은 원소에서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소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개형이 살짝 변했죠. 이때 개형을 대략적으로 보면 한 칸 오른쪽으로 밀려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봅시다. 먼저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나면 더 이상 떼어낼 전자가 없으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죠. 헬륨에서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나면 수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리튬에서 전자를 하나 떼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릴륨에서 전자를 하나 떼면 리튬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전하가 강해진 수소, 헬륨, 리튬에서 전자를 하나씩 더 떼어내는 게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개형이 바로 전 단계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전자 배치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 전자 배치로 넘어갈 때는 바로 전 원자 번호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한 칸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법 알 수 있겠죠? 핵심만 말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한 칸 위로 그 다음에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